조건문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5,000원 이상 있으면 택시를 탄다. 네,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택시를 타야 되는데 돈이 5,000원 이상 있어야 이제 택시를 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보면 이런 상황을 조건문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순서도라고 고등학교 때 배우나 뭐 중학교 때 배우나 그럴 텐데 이렇게 순서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가 시작되면 돈이 만약에 5,000원 이상 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참이어야 택시를 탄다. 아니면 그냥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프로그래밍적으로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if 만약에 money라는 변수가 5,000 이상이면 그때 ride 택시를 실행한다. 네,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if문입니다. 그래서 if하고 어떤 조건을 안에 써주고 중괄호를 써주고 중괄호를 써주고 이 중괄호 사이에 if가 만족했을 때, 이 조건이 만족했을 때 실행할 코드를 여기에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쓰시면 자바스크립트의 조건문입니다. 그리고 거짓일 때 뭐를 할지를 정의해 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돈이 5,000원 이상 있으면 택시를 타고 없으면 걸어간다. 여기는 돈이 5,000원 이상 있을 때만 아까 해줬는데 거짓일 때, 없을 때 걸어간다. 이런 조건을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if 똑같이 조건식을 써주고 중괄호 써준 다음에 여기에 참일 때 조건, 그리고 else라고 키워드를 써준 다음에 다시 중괄호 닫고 이 안에는 거짓일 때의 정보,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 if하고 참일 때 그리고 else하고 거짓일 때, 네, 이렇게 작성해주면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조건문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하게 하자면 시작을 해서 돈이 5,000원 이상 있을 때 택시를 타고 거짓이라면 한 번 더 검사해서 돈이 2,000원 이상 그럼 있는가? 라고 봤을 때 2,000원 이상 있으면 버스를 탄다라는 조건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걸어간다. 이 조건이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똑같이 if하고 조건식을 써준 다음에 이거를 만족하면 이게 실행되고 아니면 조건을 한 번 더 검사합니다. else if 라는 키워드로 또 조건식을 써주고 이 조건이 만족하면 이걸 실행하고 아니면 이걸 실행한다. 네, 이렇게 써주는 게 이제 조건문을 확장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f, else 이렇게 써주는 게 한 번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거짓일 때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건 무한정 늘릴 수가 있겠죠. if, else, else if, else if, else if 계속 써줄 수도 있습니다. if, else 조건문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켜서 여기에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money라는 값을 먼저 정해줘야겠죠. let money, 네, money가 6,000원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if 괄호 열고 이 괄호 사이에 조건식을 써줍니다. money가 5,000원 이상이라면 그 다음에 중괄호를 써줍니다. 이렇게 if 안에 괄호 열고 조건식 그리고 중괄호를 써주고 이 안에 이게 참일 때 실행할 것을 여기에 써줍니다. 그러면 if 이 안에 조건이 참일 때 이게 참일 때 뭘 해줄 건지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콘솔 로그라는 게 있는데 프린트랑 비슷합니다. 개념이 파이썬에서 프린트처럼 어떤 메시지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코드인데요. console.log 안쪽에 뭔가 메시지를 적어주면 이거를 출력해줍니다. 이게 콘솔 창이잖아요. 콘솔 여기에 출력을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 택시를 탄다 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행을 하면 콘솔 창에 택시를 탄다라는 게 찍혔죠. 즉 이 코드가 실행돼서 조건식이 지금 머니가 6,000원이니까 5,000원보다 크죠. 그래서 이 코드가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문을 쓸 수가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머니가 이거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머니가 6,000원이 아니라 3,000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머니가 3,000원이니까 이 식을 다시 한번 복사해서 똑같이 썼다고 했을 때 이거를 엔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됩니다. 얘는 위에서는 출력이 됐는데 얘는 출력이 안 됐죠. 왜냐면 머니가 3,000원이기 때문에 이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아서 이 중괄호 사이에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조건문 기본적인 거를 해봤고요. 그럼 좀 더 심화해서 if, else까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머니를 먼저 정의를 해두고 3,000원으로 정의를 해두고 if 머니가 5,000원 이상일 때 근데 기존 코드 똑같은 거는 이렇게 한 번 더 똑같이 자동 완성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else를 추가해서 이게 아니면 걸어간다 이런 문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머니가 3,000원이니까 이 조건이 거짓이 나오죠. 거짓. 그러면 이 참일 때 위에 거를 실행해야 되는데 이걸 실행하지 않고 5,000원보다 적을 때는 else에 들어가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걸어간다가 나오게 되겠죠. 이거를 엔터를 누르면 네, 걸어간다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if, else를 이용해서 논리를 설계해서 그 특정 조건에 맞게 결과를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괄호는
경계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만족했을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실행할 건지, 예를 들어 중괄호가 없다면 이게 여기까지 실행하는 건지 여기까지 실행하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중괄호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참일 때 실행해 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반복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은 어떤 거냐면 나무를 10번 찍는다, 뭐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나무를 10번 찍는다고 하면은 코드로 작성을 할 때 뭐 나무 찍기 1, 나무 찍기 2, 나무 찍기 3 쭉쭉 해서 나무 찍기 10까지 코드를 다 일일이 쓰면은 너무 많겠죠. 그래서 이게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반복되는 걸 간단하게 써보자 라는 목적으로 반복문이 나오게 됩니다. 반복문의 이 논리 회로는 뭐냐면 이런 식입니다. 나무를 10번 찍는다고 하면 이제 시작해서 프로그램 시작되면 검사를 해줍니다. 얘도 조건문이 들어가는데 찍은 횟수가 10번 미만인가? 라고 했을 때 참이면 나무를 한번 찍습니다. 그러면 처음엔 당연히 찍은 횟수가 0이겠죠. 시작하면 찍은 횟수가 10번 미만이니까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이니까 나무를 찍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찍은 횟수가 0이었다가 찍은 횟수에 1을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찍은 횟수가 처음에 1이 되고 한번 찍겠죠. 그리고 다시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찍은 횟수가 또 10번 미만인지 검사를 합니다. 근데 1이니까 10보다 작죠. 그래서 한 번 더 나무를 찍게 됩니다. 여기 와서 나무를 찍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로 가서 얘는 2가 되겠죠. 이제 또 찍고 얘는 3이 되고, 또 검사해서 찍은 횟수 10 미만이니까 또 찍고 얘가 4가 되고, 찍은 횟수 10 미만이니까 또 찍고 얘가 5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돼서 최종적으로 찍은 횟수가 10이 됐을 때, 그때 이 조건을 이제 거짓이 되죠. 거짓. 그래서 이때 프로그래밍 끝이 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표현하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for라는 게 이제 반복문을 시작할 때 처음 키워드인데요. 뭐 while이란 것도 있는데 주로 for를 쓰기 때문에 for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은 비슷합니다. for를 써서 for라는 키워드 뒤에, 아까는 if라는 키워드 뒤에 조건문이 들어갔었죠. 얘는 for라는 키워드 뒤에 반복할 조건이 들어갑니다. i라는 변수를 처음에 선언해주고 세미콜론을 찍어주고 i가 10 미만인가? 라고 이 조건식을 적어줍니다. 얘는 좀 어렵죠. 약간 처음 들으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차근차근 이게 나무 찍은 횟수라고 보면 되겠죠. 횟수를 처음에 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초기 값이라고 하는데 초기 값을 0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조건식, 이게 언제 종류를 시키겠다라는 조건식을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i++로 얘는 증가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후문이 계속 반복되는 문장인데, 이게 실행이 되면서 처음에 i가 0부터 시작해서 이 코드가 한 번 돌 때마다, 그때마다 이게 실행이 됩니다. 나무 찍기가 이게 처음에는 0이겠죠. 그래서 0이 여기 들어가서 실행이 되고 다시 들어와서 조건을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10보다 작으니까 다시 한번 실행되고, 그때 실행될 때마다 i가 하나씩 증가를 합니다. 이게 초기값, 이게 조건, 이게 증감식,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는데, 처음에 i가 0부터 시작해서 이 안에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될 때마다, 그때마다 요게 한 번씩 실행이 되는 겁니다. 실행 순서로 보면 요걸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처음 초기값 찍은 횟수, 이게 i죠. i가 0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조건식, 종료되는 조건을 적어주고, 이게 계속 for문을 이용해서 반복을 하되, 여기 증감 찍은 횟수를 1씩 올려준다. 이게 let i고, 찍은 횟수가 조건식 i가 10보다 작을 때고, 나무를 찍는다, 요게 요 찍은 획수 올려주는 게 i++죠. 요렇게 계속 구성이 돼서 for문이 돌아갑니다. WH님 외워야 하는 줄 절대 아닙니다. 외우다가 이제 프로그램 바로 포기합니다. 그러면은 코딩은 절대로 외우면은 되게 흥미가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외우지 마시고 무조건 복사해서 쓰는 습관을 들이시면 코딩이 좀 더 재밌어집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폼은 전혀 모른다고 했을 때 지금 듣고 까먹잖아요. 당연히 까먹습니다. 이건 자바스크립트 4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검색을 하면 여기 나와있죠. 요거 이거 보면 좀 기억나죠. 아, 이게 종료 뭐 이랬던 것 같은데 하면은 뭐 잘 모르겠지만 요걸 일단 복사합니다. 복사하고 여기에 일단 붙여 넣습니다. 그럼 이런 구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구조로 여기서 변형을 하는 걸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외울 필요 절대 없고요. 이거 외우면은 진짜 낭비입니다. 이거 시간 낭비입니다. 이거 외우는 건. 숫자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0부터 10 미만까지 나무 찍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쓰고, 이 안에 문장은 console.log, 이게 출력을 하는 거였죠. 어떤 값을 출력을 하는 거였는데, 여기 안에 이제 i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i가 무슨 역할인지 요걸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됐습니다. 0, 1, 2, 3, 4, 5 쭉쭉쭉 나오고 9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0부터니까 총 10개죠.
이렇게 찍었을 때 처음에는 0이 찍히고 i가 증가를 하니까 그 다음에 i를 찍으면 그 다음에 i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1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더 돌아서 i가 또 증가하면 2가 되고 또 증가하면 3이 되고 4가 되고 해서 9까지 가서 i가 10이 됐을 때는 이제 요거랑 비교해서 조건이 안 맞으니까 반복문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폼은 사실 이것만 알아도 되는데 그냥 좀 추가적으로 약간 지적 유희를 위해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그냥 잠깐 봐두자면, 보통 프로그래밍에서는 10번이라고 딱 횟수를 정해주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그냥 myArray라고 해서 이거는 변수긴 변수인데 이렇게 array라고 값을 여러 개 담을 때는 이렇게 대괄호를 써주고 대괄호를 닫아준 사이에 이렇게 콤마를 경계로 여러 개의 값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라는 값을 이 array라고 하는데 이렇게 들고 있는 myArray라는 게 있다고 하면, 그래서 여러 개가 들어있는 어떤 값에서 하나씩 빼오고 싶을 때 그때도 for문을 물론 쓸 수도 있지만 for문을 쓰기보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myArray를 쓰고 .forEach라는 걸 써서 여기에 하나씩 빼서 변수라서 이걸 i로 작성해도 되고 엘리먼트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걸 하나씩 빼서 중괄호 안에 있는 이 식을 실행한다. 이렇게도 씁니다. 이거는 약간 어렵죠. 근데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고 봐두시면 그래도 나중에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forEach라는 것도 for가 들어가면 일단 반복한다라는 거겠죠. each는 하나씩이니까 myArray에 있는 요 요소들을 하나씩 뽑아서 나무찍기 플러스 요 코드를 하나씩 나무찍기 1, 나무찍기 2, 나무찍기 3, 나무찍기 4, 나무찍기 5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네, 변수, 함수, 조건문, 반복문을 이해하셨다 하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거의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더 배울 건 있지만 이것만 알면 사실 못 짤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거의 논리의 전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히 이해되셨으면 크게 공부할 거는 조금 있지만 그냥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웬만한 건 다 만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좀 특징을 설명해드리면, 계속 설명드렸지만 널널한 문법이다라고 설명해드렸는데 좀 널널하죠. 확실히 이 세미콜론 이런 거 찍어도 안 찍어도 다 잘 동작하고, 문법 중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보통은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파이썬은 되게 자유롭다고 하지만 은근 엄격한 것도 있는 게, 예를 들어 A가 1이고 B가 문자 뭐 안녕 이런 거면은 A 더하기 B가 파이썬에서는 안 돼요. 왜냐면 A가 숫자 자료형이고 B는 문자 자료형이라서 이 두 개 더하라고 하면은 더하기가 파이썬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돼요. 왜냐면 A 더하기 B 하면 이거를 뭐 문자로 바꾸지 뭐 하고 그냥 바꿔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실행이 다 되는데 약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실행이 너무 그냥 자유롭게 이거 그냥 바꿔줄게 하고 바꿔주고 실행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한 점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좀 널널하지만 그만큼 자바스크립트가 알아서 결정하는 게 좀 크기 때문에 약간 특이한 점도 있어요. 이런 짤이 되게 유행합니다. 이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공부해 보시면 아실 텐데, nan이라고, 그러니까 값이 없다의 타입이 넘버고 9999 이렇게 반복하면 이거를 1 올림해버려서 이렇게 처리하고, 0.5 더하기 0.1은 0.6인데 0.1 더하기 0.2는 0.3이 또 아닙니다. 이거는 이 소수를 완벽하게 표현하지 못해서 그런데 아무튼 뭐 이런 되게 특이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널널하지만 특이하다. 그래서 약간 헷갈릴 때가 있다.